이제 파트 2에서는 코베리언스, 공분산이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해요.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공분산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x하고 y가 만약에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x, y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x가 커짐에 따라 y도 같이 커지는지, 아니면 x가 커짐에 따라 y는 오히려 작아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관계를, 상관관계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코베리언스라는 것인데요, x하고 y의 랜덤 베리어블의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뭐냐면 COV x, y라고 쓰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기대값인데요, x-x뮤 곱하기 y-y뮤의 기대값을 말해요. 외우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베리언스를 알잖아요. 베리언스 x라는 게 뭐였죠? 기대값의 x-뮤의 제곱,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x였던 것을 x하고 y로 쪼개서 이 x-뮤의 제곱을 하나는 x-뮤로 잡고, x의 평균으로 잡고, 두 번째 것은 y-뮤y, y의 기대값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분산으로부터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쓴다면 어떻게 되죠? xy가 디스크리트 이산 확률 변수라면은 요 값 x-뮤x, y-뮤y에 대해서 pxy를 곱해서 가능한 모든 xy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x-뮤x 곱하기 y-뮤y에다가 fxy를 곱해서 그것을 dy dx에 대해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코베리언스가 의미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느냐, 아니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느냐, 아니면 x가 증가할 때 y가 상관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해줘요. 이 a라는 걸 보면은 이게 x에 대한 정보고 이게 y에 대한 정보고, 이런 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코베리언스 xy가 0보다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된다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림을 가진다면은 코베리언스 xy가 0보다 작다 라는 것을 결과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x하고 y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코베리언스 xy가 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코베리언스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 y가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그잼플 하나 보도록 할게요. x라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디덕터블 어마운트래요. 디덕터블 어마운트는 보험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만큼 돈을 내고 그 이후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막 청구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걸 디덕터블 어마운트라고 하는데, 이것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홈오너 폴리시, 집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디덕터블 어마운트가 또 있는 거죠. 표를 보면 x는, 즉 자동차에 대한 디덕터블은 100, 500, 100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대한 디덕터블은 500, 1000, 5000 이렇게 돼 있죠. 집이 당연히 더 자산 가치가 크기 때문에 디덕터블 어마운트가 더 크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확률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먼저 x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보면, 이것을 x에 대해서 먼저 모으면 되겠죠. x가 100일 때는 요걸 모으면 되고, 500일 땐 요걸 모으면 되고, 1000일 땐 요걸 모으면 되죠. 그 값들이 이렇게 세 개로 얻어지겠네요. 그렇게 해서 x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각각의 x 값에다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고요. 그러면 48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y가 500일 때, 1000일 때, 5000일 때 각각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확률이 이렇게 구해지고요. 평균을 계산하면 뮤 y는 1125, 이렇게 각각의 x와 y에 대한 평균을 먼저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x, y의 코베리언스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x-x의 평균, 그 다음에 y-y의 평균, 그 다음에 곱하기 pxy를 모든 x, y에 대해서 더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베리언스는 136,875 이런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베리언스의 부호예요.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은 디덕터블을 자동차에 대해서 높게 가져가는 사람은 집에 대해서도 높게 가져가는구나, 이런 경향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의대로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혹은 아까 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도 분산의 정의는 x-μ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분산을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어떻게 계산을 했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 쉬운 식이었고요. 코베리언스도 마찬가지의 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코베리언스 xy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는 x, 하나는 y를 가지고 여기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xy 마이너스 x에 대한 평균 곱하기 y에 대한 평균, 이렇게 하면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어요. 증명은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방금 공식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fxy pdf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요. 이거 아까 봤던 이그젠플이네요. 그리고 x에 대해서 마지널 pdf, y에 대해서 마지널 pdf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x에 대한 평균, y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되겠죠. 특히 여기서는 x하고 y가 대칭이잖아요. 바꾸면 똑같기 때문에 x에 대한 것만 얻으면 y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얻어지겠네요. 그랬을 때 x 곱하기 y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xy라는 것을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dx, dy에서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분하는 거는 아까 설명했어요. x, y의 확률 밀도 함수 적으면 되고 dy, dx인데 이 구간을 정하는 거는 아까 앞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정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안에 할 때는 y에 대한 것이니까 x하고 상수 같은 거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간단히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0에서부터 1까지 24는 아예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0부터 1-x의 y의 제곱 dy d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먼저 이 안에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분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 0의 1-x를 대입하는 거니까 3분의 1에 1-x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x의 3승이 있고 3하고 24가 나눠져서 8만 남고요. x의 제곱은 여기 남아서 요거에 대한 적분으로 되고, 이것도 다시 전개를 해서 부정적분을 하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코베리언스 xy는 어떻게 되죠? 2xy 빼기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5분의 2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결과는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x하고 y가 반대의 경향을 가진다는 거죠.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코베리언스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고요. 그것은 x-µx 곱하기 y-µy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되고,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분산해서 한 것처럼 2xy 빼기 2x 곱하기 2y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분산, 코베리언스의 중요한 역할은 부호죠. 부호가 0보다 크다면 x하고 y를 비교했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고, 코베리언스 xy가 0보다 작다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코베리언스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